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시려다가 많이 절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발표에 대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9월 29일 날 전한 내용입니다. 사실 9월 28일 날 대통령의 특별 발언을 듣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한참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명백한 범법행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순간 뜬금없이 이런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국민들은 얼마나 당신 때문에 화가 난지 한번 생각해 봤을까? 국민들 가운데 지금 화병이 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것을 대통령은 생각해 봤을까? 그런 생각도 흘러갔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알 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죠. 뭔가 화가 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거부당할 때, 거절당할 때, 제어당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는 조국을 검찰이 깊이 수사하는 그런 자체가 화가 났을까? 아니면은 아래 사람들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화가 나는 것일까? 혹시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 문재인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 그가 왜 화를 냈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은 그냥 소일거리 일이 아니고 그것을 잘 추적해 보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이유를 저는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조사가 지나치다.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와 여권 핵심 인사들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지나치다. 뭐가 지나친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법을 위반했으면 그게 상인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마땅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권의식이 아직도 꽉 머릿속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 신중치 못하다. 신중치 못하다는, 절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별 발표에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개혁의 대상이 절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검찰의 조국 집 수색이 11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았겠죠. 11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길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몰랐을 것이고 그게 이제 선입견이 딱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했구나. 그게 이제 그분은 한번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말이 되지 않죠. 장관을 고리해서 압수수색한 것이고 대통령이 집을 비웠을 때 압수수색한 것이고 무엇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와 여권 인사들이 굳게 믿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치 검찰.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본인들이 정치에 워낙 본인들이 정치 공작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검찰이 나를 물먹이고 말았다. 꼭 같은 날 조국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날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완전히 압수수색에 의해서 압도되어버리고 유야무야 해버렸으니까 공을 들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좀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 여지없이 없어진 겁니다. 기분이 엄청나게 상한 거죠. 다섯 번째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것도 여권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죠. 본인 자신들이 늘 공작을 하고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검찰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검찰총장이 개인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죠. 우리는 그냥 국회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싶은. 그리고 이미 나는 청문회 장소에서도 많이 밝혔다. 전임 검찰총장과 나는 다르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거죠. 다섯 가지 이유가 문재인이 기분 나빠하는, 화를 내는, 경노하는, 분노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대부분은 뭡니까? X입니다. 근거 없음, 근거 없음, 근거 없음, 근거 없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본인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우개로.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이 다음 사용할 카드가 뭐겠냐요? 대통령 위에 다섯 가지 생각들 가운데 일부를 갖고 있다면, 다섯 개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도 그는 임기 말까지 결코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두고 어떻게 내가 발을 뻗고 자겠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일단 기분 나빠하면은 그 밑에 수족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통령이 심기 나빠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죠. 권력이란 생리가 그렇습니다. 조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조국의 최근 발언입니다. 그런 국회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많은 것을 시행할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은 피의자 신분이고 곧 얼마 안 가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뭐 확실하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안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아마 조국은 검찰 내의 특수부 축소,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이런 조치들을 이제 본인이 속속 아주 빠른 속도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특수부에 손을 댄다면 결국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겠죠.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장 이상급 자리가 44개 가운데서 6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사가 10월 중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가 6개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자기 사람을 심겠죠. 검찰 내부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검찰을 흔드는 그런 공작이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작업이 워낙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심고 흔들고 그 다음에 와해시키는 쪽에 아주 익숙한 거죠. 검찰총장은 1988년도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함부로 검찰총장의 목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21명 정도의 총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 그 가운데 8명만이 임기를 2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도 옷을 벗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8명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와대하고 충돌하거나 법무부하고 충돌하면서 옷을 벗은 경우입니다. 결국 어떤 명분을 동원하든지 간에
뭐 좀 괜찮은 경우는 평화로운 방법일 것이고, 아니면 좀 지저분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총장을 중도에 그냥 옷을 벗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생각은 권력이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검찰총장에 있는 한 권력 누수가 가소가 된다고 본인이 생각할 거고, 절대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월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완전히 국민들하고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죠. 국민들은 진짜 제대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별 발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조국 대 검찰 전선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 일반 국민의 전선, 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 양반들 하도 그동안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총장의 옷을 벗기는 일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국민의 저항이 아주 강하게 부딪힐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란 힘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조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함부로 대하면 대들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함부로 자신들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밀어붙이고 마음대로 해 나가려고 하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